딸은 30대가 훌쩍 넘어가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영수는 걱정이 되었지만 결혼하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자신이 보여준 결혼 생활이 딸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벌어왔지만 술을 즐겨 마셨다. 영순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가끔씩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다소 거친 언행을 해서 영순과 아이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남편이 술을 마신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 그러나 영수는 아이들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지 않으려고 했다. 남편의 장점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존경하도록 했다. 술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은 사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 곁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가정을 돌보는 영순의 고생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잘 알았다. 가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지만 대체로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딸을 생각하니 자신이 잘 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영수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이었다. 늦은 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한 손에는 아직 다 마시지 않은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또 술이야. 영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소주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너는 내가 왜 마시는지 알아?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털썩 앉더니 허공을 노려보며 말했다. 공장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해? 영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힘든 건 알았다. 하지만 문제는 술을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았다. 남편은 취할수록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 공장장 녀석.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내가 오늘 기계를 잠깐 멈췄다고 다들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래서 배운 게 없으면 티가 난다고 했다니까.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는 분을 참지 못한 듯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컵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아이들도 있는데.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해 분노에 휩싸인 상태였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냐고. 너는 집에서 애들이랑 편하게 있잖아. 나는 매일같이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는 갑자기 옆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리모컨은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움츠러들었고 아들은 주먹을 꼭 쥔 채 참으려 애썼다. 아빠, 제발 그만해.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거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계속해서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떠들었다. 영수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좀 그만하고 자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벽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더욱 몸을 웅크렸고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횡설수설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말하던 남편은 술에 취해 결국 거실 바닥에 누워 코를 골았다. 남편의 술 냄새가 집안 곳곳에 배이기라도 한 건지 온 집안에서 찌든 술 냄새가 났다.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방에 데려가 재웠다. 다시 거실로 나온 영수는 천천히 깨진 컵과 산산조각난 리모컨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잠든 남편을 보며 한숨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주 웃게 해준다고 시집오라더니 이게 뭐야. 울고 싶어지게. 애들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짐 싸서 떠나고 싶어. 남편의 외투와 양말을 벗기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참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잠든 밤이면 가끔씩 속에 쌓인 말들이 터져나왔다.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그녀는 술렁이는 마음을 다독이며 조용히 주방불을 껐다. 이렇게 술로 분노를 터뜨리던 남편은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출근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다음날 영순의 딸이 학교에 다녀와 뜬금없이 영순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영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만날 때마다 엄마를 많이 웃게 해줬어. 아빠랑 같이 있으면 근심 걱정 없이 자주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 말에 딸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이젠 엄마를 울게 하잖아.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수는 말했다. 살다 보면 항상 웃을 수만은 없어. 우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아빠는 지금 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래. 원래는 재밌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야. 딸은 뾰루통하게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래도 아빠 술 마시는 거 싫어. 엄마도 좋아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음에도 함께하는 게 가족이야. 딸은 아직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된 딸은 어느 날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집안 공기가 이상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 다니면 안 돼. 시간 되면 집에 들어와야지. 뭐 그렇게 대단한 공부한다고 아버지보다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 딸은 참다 못해 말했다. 아빠 제발 술 좀 그만 마시면 안 돼?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엄마도 나도 동생도 다 힘들어한다고. 남편은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헛웃음을 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나보고 술을 먹으라 말아야. 다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을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그날 밤 딸은 엄마에게 체념한 듯 담담히 물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아빠 술 마시는 거 너무 싫어. 엄마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참고 살아? 영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아빠 술 먹고 괴로워해도 내일이면 또 일하러 가시잖아. 정신 멀쩡할 때는 그래도 가족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딸은 한숨을 내쉬며 반발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아? 영수는 힘없이 옅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결혼이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야. 힘든 일도 같이 겪는 게 결혼이야. 아빠 곧 주무실 거니까 너는 얼른 들어가 쉬어. 영순이 화난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다. 딸은 그런 영순이 여전히 못마땅한 듯 했지만 더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순의 남편은 점점 술에 중독되어 갔다. 술을 마셔도 일은 꾸준히 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알코올성 치매까지 오기 시작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몸무게도 많이 줄어들어 예전의 활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술을 먹지 않고 깨어있을 때에도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멍해 보였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딸의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하겠다며 집을 방문했다. 딸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친구는 우연히 방 안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친구는 깜짝 놀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괜찮으신 거야? 딸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아버지의 몰골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창피했다. 아버지가 건강하던 시절에는 이런 창피함을 느낀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알코올성 치매가 더욱 심해지면서 영순의 남편은 자꾸 기억을 잃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술을 향한 집착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의 알코올성 치매와 건강이 점점 악화되자 딸은 엄마에게 대놓고 말했다. 엄마 아빠 요양원 보내. 자기 몸 망친 건 아빠인데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해? 영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도 내 아빠야. 우리가 외면하면 누가 돌보겠니? 딸은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왜 평생 참고만 살아? 나 같으면 아빠 같은 인간 진작 버렸어.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돌봐도 내가 돌보고 고생해도 내가 하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내 남편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은 답답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영순의 집에 시골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고생 많다며 굳이 따뜻한 국을 손수 끓여주신 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니는 놀란 듯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또 술 마시고 행패 부렸냐?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행패 부리는 것보다도
이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 더는 곁에 두고 싶지가 않아. 애들 앞에서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싫은 내색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그냥 도망가고 싶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딸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래, 도망가고 싶은 내 마음이 오죽하겠냐. 에휴, 그때 저 사람에게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생길이 될 줄 몰랐지. 이 어미가 사람을 잘 못 봤다. 그러나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가겠다고 한 걸 엄마가 무슨 수로 말려.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을 잘 보내줘야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영순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처럼 엄마 품에 기대어 울고 싶었지만 영수는 아랫 입술만 꼭 깨물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반페인이 된 몸으로도 술을 찾았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없던 힘이 나는 것인지 가족들에게 남은 기력으로 행패를 부렸다. 어느 날 저녁 영순의 남편이 또다시 술을 마시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넘어뜨렸다. 유리잔이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영순의 얼굴로 튀었다. 영순의 얼굴에 피가 나는 걸 본 아들이 참다 못해 남편 앞에 섰다. 남편의 행패에 남아있던 인내심이 뚝 끊긴 것인지 아들은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이젠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아들이 남편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순이 아들을 막아섰다. 안 돼. 아들은 주먹을 내리칠 듯 했지만 어머니의 눈을 보자 그대로 멈춰버렸다. 영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그러지 마. 어차피 저러고 갈 사람이야. 내 손을 더럽히지 마. 그냥 두어도 얼마 못 살 사람이야. 큰아들의 눈가가 떨렸다. 손끝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영수는 단단하게 아들의 손을 쥔 채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 손으로 나중에 네가 아버지가 되면 너의 아이들을 쓰다듬어줘. 내 삶을 위해 소중히 써야 할 손을 이렇게 쓰지 마. 그 말에 아들은 힘없이 주먹을 풀고 고개를 숙였다. 딸도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버둥거리며 여전히 술을 찾았지만 가족들은 그런 남편을 내버려 두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는 남편을 향해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순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다. 슬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 아들과 딸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가 더 이상 술만 찾는 페인에 시중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영순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영수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텅 빈 안방에 홀로 누웠다. 영수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한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고 미웠던 순간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조용한 밤이었다. 다음날 딸은 조용히 영순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난 엄마가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어.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힘들었는데 네가 볼 때 오죽 그랬겠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모든 건 다 아빠 때문인데 괜히 엄마한테 화를 내서.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나간 일 신경 써서 뭐해. 내가 내 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엄마 맘에 담아두지 않았으니까. 너도 그만 잊어버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영수는 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까지 하나하나를 접으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녀에게 남편의 유품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러다 낡은 지갑을 발견했다. 영수는 무심코 지갑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들이 돌이 되던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 낡은 사진은 남편이 자주 꺼내어 만지작거렸는지 모서리가 많이 달아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술에 의존하면서 버거운 책임을 짊어지려 했던 그의 외로움도 떠올랐다. 조용히 서있던 아들이 다가왔다. 엄마 뭐해? 영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그냥 아버지 물건 정리하느라.
아들은 영순이 들고 있는 지갑 속의 사진과 어느새 붉어진 영순의 눈가를 바라보았다. 아들도 한숨을 쉬며 자기 마음 안에 담아뒀던 원망도 분노도 후회도 흘러보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던 영순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예상했던 공허함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제야 영순이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두 남매는 영순을 거실로 불러 앉혔다. 엄마, 우리랑 같이 여행 가. 영순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여행은 무슨? 돈 아깝게. 이건 그간 고생한 엄마를 위한 거야.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평생 아빠 뒤치다거리하고 우리 키우느라 엄마 스스로한테는 한 번도 돈을 안 썼잖아. 딸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엄마도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봐. 영수는 놀란 듯 자녀들을 바라보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텼던 영순이었다. 이제는 자녀들이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다. 아들이 말을 덧붙였다. 엄마가 여행이 싫은 거라면 안 갈게. 근데 혹시라도 아버지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되는 게 맘에 걸리는 거라면 이젠 엄마도 자기 삶을 찾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 영수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알았다. 같이 가자. 그 순간 두 남매는 밝게 웃었다. 그것이 영순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영순도 자녀들도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최근 영순은 주변 친구들이 손주들 자랑을 하는 것을 종종 듣고는 했다. 영순의 딸도 30이 훌쩍 넘었으나 결혼에는 통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자녀들에게 결혼을 강요할 순 없지만 그래도 영순은 딸과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영순의 딸은 자라면서 절대 술을 마시는 남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술에 취한 아버지로 인해 술이 지긋지긋했다. 그런 아버지를 참아내며 뒷수습을 하던 어머니를 보고 영순의 딸은 결심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그녀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쳤다.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성실하고 다정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그가 취한 채 전화를 걸어왔다. 취기에 젖은 말투, 다소 흐트러진 태도. 딸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었다. 다음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더는 만나지 말자. 남자친구는 당황했다. 어제는 단순한 회식이었어. 내가 그렇게 취한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였어. 하지만 딸은 단호했다. 나는 술 마시는 사람과는 연애할 수 없어. 그렇게 이별이 반복되었다. 좋은 사람 같아도 술을 마신다는 걸 안 순간 그녀는 상대방에게 선을 그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다른 남자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뒤로는 호감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끔찍했던 불안이 반복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영수는 마음이 아팠다. 딸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과 남편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속상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자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난 조금이라도 술 때문에 생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아빠도 술만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며. 술 먹는 사람은 아빠처럼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런 사람 옆에서 불행하게 살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영수는 딸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딸을 바라보았다. 영순의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술을 권해도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분위기를 맞추라며 권해도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가족력이 있어서요. 아버지의 술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지금의 여자친구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회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그녀는 처음부터 아들의 성실하고 단정한 태도를 좋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거친 행동을 하지 않는 점을 가장 좋아했다. 술도 안 마시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없고 정말 든든해.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쌓아가며 연애를 이어갔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아들은 망설이고 있었다. 누나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하면 좀 그렇잖아. 누나가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먼저 앞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누나의 마음을 생각하면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영순의 딸은 그런 자신의 동생에게 말했다. 나 신경 쓰지 마.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해도 되니까. 아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누나, 난 급한 거 없어. 그리고 누나도 요즘 남자친구 있잖아. 좀 오래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집에 한번 데려와봐.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소개시켜줄게. 그래도 네가 나와 상관없이 결혼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넌 아마 결혼하면 아내한테 잘할 거야. 아버지처럼 아내 고생시키는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아들은 누나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고 술을 마시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온전한 가정을 꾸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누나가 먼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딸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왼손 약지에 작은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가 눈에 띄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딸은 조용히 앉아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했어. 영순의 가슴이 뛰었다. 내심 바랐던 순간이었다. 남자친구는 술을 하지 않고 건실한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함께한 그가 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할까? 딸이 묻는 목소리엔 걱정이 역력했다. 좋은 사람이잖아. 네가 행복하다면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그런데 결혼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딸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고 1년이 지나도록 결혼이 진행되지 않았다. 영수는 애가 탔지만 조급하게 재촉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손을 보니 커플링이 사라져 있었다. 너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딸은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친구는 기다릴 수 있다는데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영수는 멍해졌다. 아빠 때문이라니. 엄마, 난 결혼해서 예전처럼 살게 될까 두려워. 딸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아. 하지만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아버지처럼 변하면 어떡해. 딸의 말에 영순의 가슴이 저려왔다. 딸은 평생 술에 취해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딸에게 결혼은 행복의 약속이 아니라 불행의 가능성이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런 불안과 걱정이 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영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게 감싸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쥐고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마음 이해해. 아빠가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잘 알아. 딸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영순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얘야, 너는 나와 다르고 내 남자친구는 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다른 세대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세상도 변했고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이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영수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당연히 확신할 수 없지. 결혼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네가 만나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잖아. 그걸 믿는 건 내 선택이야. 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영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다. 내 남자친구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란 걸 너도 알잖아. 아버지랑 같은 사람이라면 벌써 변했겠지. 하지만 여전히 내 옆에 있잖아. 네가 결혼을 망설이는 동안에도 기다려줬고 조급해하지 않았어. 그 자체가 다르다는 증거 아니겠니? 딸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영수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넌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해.
아빠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다고 해서 내 미래까지 아빠의 그림자가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마. 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듯했다.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행복을 두려워하지 마. 어느 날 영순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랑 같이 올 거야. 순간 영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딸이 결혼을 고민하고 망설이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반가웠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구나. 기다리게.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집에 들어선 남자친구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얼굴에 말투도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첫인상부터 영수는 마음이 놓였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의 서글서글한 인사에 영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장모님이라니 아직 이르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멋쩍게 웃었고 딸도 살짝 부끄러워하며 옆에서 어깨를 움츠렸다. 영수는 두 사람을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드디어 결심한 거네. 두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되도록 하려면 이거 하나만 꼭 생각해. 살다 보면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가 많을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단점만 바라보지 말고 장점을 먼저 떠올리면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렴. 남자친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수는 그가 사려 깊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딸이 드디어 자신이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딸이 쏙 썩이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해요. 장모가 혼 좀 내줄 테니까. 딸은 볼이 발그레해졌고 남자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일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영수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미소 지었다. 이제야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된 것 같다고. 그 모습이 참 다행스럽고 고마웠다. 결혼식 전날 밤 딸이 조용히 영순의 방으로 들어왔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일이면 이 집과도 이별인데 오늘은 같이 자자. 영수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딸이 어릴 때처럼 자기 방을 두고 엄마 곁으로 오고 싶다고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이리 와. 딸은 살며시 엄마 옆에 누웠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천장을 바라보던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나 진짜 결혼하네. 앞으로는 이렇게 매일 엄마 볼 수는 없겠지. 영수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도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여기는 늘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친정이야. 딸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지만 이내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 결혼하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너라면 잘할 거야. 딸은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근데 힘들 때 아빠처럼 변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여전해. 영수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해준 말 기억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라는 말.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도 선택이라는 말. 영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을 토닥였다. 맞아. 그리고 힘들 때는 너무 참지 말고 친정해와. 엄마가 따뜻한 밥 해줄게. 그냥 먹고 가면 돼. 딸은 영순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영수는 눈을 감으며 딸의 등을 토닥였다.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네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 큰 힘이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딸이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영수는 딸의 전화를 받고 순간 멍해졌다. 엄마, 나 임신했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릴 뿐이었다. 딸이 결혼을 결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딸은 웃으며 응, 엄마도 이제 할머니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영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기쁘고도 이상한 기분이었다.
엄마로서, 이제는 할머니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듯 했다. 자식이 자라 결혼을 하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도 결혼을 했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의 집에서 아들을 마음에 들어 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을 서두르자는 의견이 맞아떨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딸도 아들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의 출산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영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쿵쾅거렸다. 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신생아실 너머로 갓 태어난 손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작고 앙증맞은 손을 꼭 쥐고 우렁차게 울어대는 모습이 어릴 적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마치 세월이 되돌려 다시 아기였던 딸을 보는 기분이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우냐? 영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작은 존재가 신기하고도 사랑스러웠다. 병실에서 회복 중인 딸을 바라보며 영수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지으며 엄마 나 태어날 때도 이렇게 기뻤어? 라고 물었다.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네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네가 막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니까 새근새근하고 숨소리는 내던 게 아직도 생각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남편도 떠나고 자녀들도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하고 꽉 찬 느낌이었다. 과거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엄마인 자신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 든든한 어른으로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어린 손주들이 뛰어놀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제잘거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따뜻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그런 마음을 안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영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살아야겠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날따라 유난히 맑은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